안녕하세요. 핵심만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손해하정사 김성겸입니다. 오늘은 발목골절 환자분의 사례를 통해서 보험사가 절대 먼저 알려주지 않는 숨겨진 보험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발목골절 이후 발목의 관절 운동에 제한이 생겼는데 치료비와 실비만 받고 끝내셨다면 여러분은 수백만 원 이상의 후유증에 대한 보험금을 놓치고 계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먼저 사고 상황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환자분께서는 길을 걷던 중 보도블록 단차에 발이 걸려 넘어지며 발목 골절이 발생하셨습니다. 진단으로는 양과 골절로 확인되셨는데요. 이는 발목을 구성하는 뼈 중 정강이 뼈인 경골과 그 옆을 지지하는 비골이 같이 손상된 것을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발목이 골절되었다면 크게 두 가지의 보험 보상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보도블록을 잘못 관리한 관리 주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데 이를 배상책임보험의 보상이라고 합니다. 보도블록의 경우 지자체의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상이 가능한데 이에 대해선 제가 지난번 이 영상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렸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중적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개인적으로 가입해둔 후유장애 보험금의 보상입니다. 이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받는 돈으로 가지고 계신 증권의 상해 후유장애 또는 재해 후유장애 등의 특약이 있다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인데 많은 분들이 이러한 특약이 있는지 잘 몰라서 받지 못하고 계십니다. 즉 보험료만 열심히 납부하시고 정작 받을 수 있는 보험 보상은 받지 못하고 계시는 거죠. 이 후유장애 보험금은 대체적으로 금액이 큰 편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의학적 입증과 청구가 없으면 보험사에서 절대 먼저 지급하지 않는 숨겨진 보험금입니다. 이번 환자분 역시 가지고 계신 보험을 보니 오래전 가입한 재급여금 특약과 최근 운전자 보험에 후유장애 특약이 들어 계셨습니다. 만약 내가 발목 골절로 인해 다음과 같은 진단을 받으셨다면 이렇게 가지고 계신 보험에 후유장애 특약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먼저 가장 흔한 복사뼈 또는 복숭아뼈 골절입니다. 발목 골절 진단은 부러진 뼈의 위치에 따라 이름들이 조금씩 다른데 가장 많은 경우가 무릎에서 발목까지 내려오는 가느다란 뼈의 손상으로 외복사뼈 또는 비골골절이라고 부릅니다. 골절이 약한 경우엔 수술적 치료가 없는 경우도 많으며 인대가 파열되면서 뼈를 물고 떨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흔히들 정강이뼈라고 부르는 경골골절 또는 내측 복숭아뼈 골절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비골보다는 뼈가 두껍기 때문에 경골의 하단 부위인 원위부가 골절되면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경골과 아까 말씀드린 비골이 동시에 골절된 경우를 양측 복사뼈가 부러졌다고 하여 양복사 또는 양과골절이라고 부릅니다. 만약 여기에 추가적으로 경골의 뒷부분까지 손상되었다면 삼과골절 또는 삼복사골절이라고 부르는데 이 삼복사골절의 경우는 발목골절 중에서도 부상이 심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재활운동을 하더라도 예후가 좋지 않는 경우가 많아 후유장애를 꼭 검토해 봐야 되는 진단입니다. 그 다음 살펴봐야 할 진단으로는 거골골절이 있습니다. 이 거골은 발등과 경골이 만나는 부위의 뼈로 뼈가 작은 편이고 혈관의 분포가 많아 수술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후유장애는 수술을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수술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진단을 받았다면 후유장애 보험금에 대한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발 뒤꿈치 뼈인 종골골절입니다. 종골은 우리 몸의 체중을 가장 아래에서 수직으로 받는 부위이기 때문에 이 뼈가 손상되면 지속적인 찌릿찌릿한 통증과 함께 발목 관절이 좌우로 움직이는데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찌릿찌릿한 통증과 열감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후유장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를 받기 위해선 약관에서 인정하고 있는 후유증이 영구적으로 남아있다는 평가를 후유장애 진단서를 통해 입증해야 하는데
중요한 점은 각 보험사의 약관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들과 내가 받아야 하는 보상의 방향에 맞는 평가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를 모르고 그냥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불리한 내용이 기재되거나 꼭 필요한 내용들이 누락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후유장애 진단서 발급 시에 주의해야 할 점들은 제가 지난번 이 영상에서 상세히 설명드렸으니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보도블록 사고의 환자의 경우 개인보험의 후유장애 보험금과 배상책임보험 보상이 모두 필요했기 때문에 각 보험 약관과 배상책임 보상이 필요한 평가 내용이 모두 포함된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관련 판례와 함께 각 보험사에 손해사정서를 발송하였으며 그 결과 환자분께서는 올바른 보험 금액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으셨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발목골절에 대한 실제 보상 사례와 주의할 점들은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에서도 상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여기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을 통해서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